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은 물론 측근들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당내의 사법 리스크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화요일 당원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른바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자제하자며 총선 승리를 위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총구는 밖으로 행하자.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한들 상대와 우리와 차이만큼 크겠냐. 좀 그렇지 않나요?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 막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적대감이 더 강화되겠죠.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죠? 내년 총선 결과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거고 우리 민주진영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개인으로서 이재명의 인생도 결정나겠죠.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네, 이 대표는 엊그제 의총에서는 지난달 체포동의안 이탈표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 내홍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최준봉 교수님, 네. 최근 당내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 얘기도 나오던데요. 일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주류는 당내 주류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요. 퇴진 문제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아마 퇴진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당의 쇄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직 인선 관련해서 너무 친명계로 돼 있지 않냐 이런 불만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아마 당의 이재명 대표의 퇴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몇몇 의원들이 본인들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당 대표를 흔드는 것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고 지금 현재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예. 보면 이게 단합이 안 되면 그 문제 같은 경우도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 보면 지금은 퇴진 얘기를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대응을 할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더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응에 대한 강조가 있기는 하지만 고민정 최고위원 이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적어도 늦여름에는 결정나지 않겠냐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비명계에서는 연말까지는 너무 멀다. 지금이라도 대표직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론, 저도 그거 비슷합니다. 그런데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죠.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예. 연말이면 그때는 이제 거진 총선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타이타닉이 많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다고 예, 보시면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침몰 직전일 수도 있고요. 당직자 개편을 한다는 또 얘기도 슬슬 나와요. 소위 비명계를 이렇게 다독고 이기기 위해서 당직 개편한다. 거기에 혹하는 의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직 개편은 당대표까지 포함한 당직 개편이죠. 왜 하위 당직자만 바꿉니까? 지금 근원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대표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딸들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에 대한 제명 청원을 당이 불수용하자 반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 대표로서는 거취 문제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좀 지지자들이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좀 더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한테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근데 지지자들은 그게 본뜻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좀 문제인 거죠. 왜냐? 본인이 이 문제 터졌을 때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참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저렇게 해서 그만두라 이야기를 하면 그날 또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 그냥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 뭐다는 걸 본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모임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LED 간판 차를 걸고 전부 다 지역구 몇몇 의원들 지역구 가서 하루 종일 틀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왜겠습니까? 결국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진짜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본인 개딸 지지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본인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날 진짜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의 신뢰성이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청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청원은 말이 안 되는 청원이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를 어떻게 제명합니까? 박지원 위원장을 어떻게 제명할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차단을 했어야죠.
근데 이게 6만, 7만, 8만 될 때까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차니까 아예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미 이 관련된 여론의 질건 다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한다고 그러버리면 이거를 누가 타당하게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 저는 신뢰의 어떤 이 끈끈한 연대가 다 끊어졌다고 봅니다. 네. 즉 비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한 신뢰성이 일단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명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있을 이제 제2의 이제 체포 동의안 문제, 또 당헌 80조와 관련된 적용 문제라든지 네.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 사퇴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 이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사퇴할 경우는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닙니다. 당에서. 그럼 친명계가 살아있을까요? 지금 친명계는 사실상 공천 때문에 이재명 대표 옆에 있지 공천이라는 걸 떨어뜨려 놓으면 과연 친명계라는 게 존재를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특히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만배,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해버리면 본인들 또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야기했지만 이 내년 총선이 본인에게 중대한 기점이다. 즉 뭐냐? 내 중심으로 총선 치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정치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고, 문제는 본인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 표를 주는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따라 떨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수도권 의원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지금 6월에 그 이낙연 대표 귀국이 예정돼 있잖아요. 고민정 의원이 늦여름 가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질서 있는 퇴진론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시점을 놓고 그 어디쯤에서 서로 타협이 있을 거라고 봐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여론조사 결과, 그다음에 이 재판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숫자로 나타날 때 내년 총선의 당선에 과연 현재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리한가, 과거 문재인 대표 시절에 비대위 체제가 유리한가에 대한 수도권 의원들의 의중이 여론으로 나타날 경우 그 시기가 저울질되고 결정이 날 것이다. 저는요, 연말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네. 단합이냐 균열이냐 민주당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